네, 반갑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법 강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아침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2차 전지가 쏟아지면서 네,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온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크게 변동성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급 주체들도 이제 순매도로 결국에는 마감이 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냉각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감이 좀 있기도 한데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네, 흐름이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라인 때만 잘 보면서 진행하시면 당장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FOMC에 대한 결과물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점으로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2501포인트. 네, 이 정도면 그때 양호하긴 합니다. 5일선 위쪽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어제 예상했었던 딱 그 부분이죠. 자, 어제 9% 올랐는 0.9% 올랐는데 오늘 0.9% 내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어제 상승한 부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해야 되죠. 근데 잘 따지고 보면은 어제 상승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한 그런 포인트도 아닙니다. 네, 뭐 어제 2% 정도 올랐다 그러면 오늘 한 1% 정도 반납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만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종목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오늘 낙폭이 제법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뭐 큰 변화가 없었죠. 쭉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에는 이제 뭐 몇몇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지면서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FOMC 결과 지켜보고 내일 결정하자라는 식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FOMC 결과가 뭐 잘 나와서 시장이 거기에 맞는 그런 반응을 좀 해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지지라인 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고요. 어차피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5%나 떨어졌습니다. 어제 올라온 게 1.5%, 그 다음에 오늘 내려온 게 1.45%. 그러니까 어제 상승한 거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인데,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범위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큰 어떤 움직임이나 부담감은 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오후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게 2차 전지 쪽에 집중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아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코스피하고는 좀 다르게 지지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 라인대를 넘어가면서 하단 이탈했다는 것은 약간 부담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이 특히 네,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933억이요. 그래서 1,400억 정도까지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뭐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고 마지막에 조금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수가 2차전지 쪽이 아니라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수를 좀 확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금융투자도 매도를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었죠. 계속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아마 2차전지 쪽 관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줬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쪽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4%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한 거 살펴보시면은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2차전지 관련주죠. 나머지는 0점 몇 %대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플러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에 부담을 준 것은 오로지 2차전지, 주가가 떨어진 것은 오로지 2차전지. 2차전지가 없었으면 오늘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게 뭐 은행주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은 뭐 인상이냐 계속 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뭐 큰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뭐 엔터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 원에 신고가 한번 찍어주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 싶으면은 2차전지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담이 커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좀 특징적으로 좀 더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지금 없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놓고 빠졌어요. 지금 에코프로뱀 6.5%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오히려 더 많이 빠졌네요. 8.73. 그동안 안 빠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8%대 넘어가면서 70만원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7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요, 여기 60만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변동성 때문에 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NF는 조정 국면 들어갔죠? 네,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조정 국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DX 역시도 마찬가지 하락 포인트. 지금 근데 얘네들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받아만 준다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일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본다라면 지지선이 이탈되면서 단기 조정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게 된다라면 2차전지 쪽에서는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런 형태. 뭐 나중에 뭐 그 다음엔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2차전지들이 근데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코스닥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빠지면서 변동성 좀 키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고는 네,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개별주도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분명히 있어요. 오늘 상한가 나간 종목들 삼화전기, 성문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캐스피온, 그 다음에 한일화학, 라이콤, C큐브, 상신전자 제법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덕양산업 이런 거, 태경산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한국내화도 지금 보시면 네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내화도 기업 가치가 네 훌륭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동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평선이 모여서 움직이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그 라인대가 바로 이런 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 그 당시로 들어갔을 때는 별로 볼만한 게 없어요. 네. 에이씨 이게 뭐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식인데 이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앞으로 그래도 그림이 내일일지 아니면 일주일 후일지 한 달 후일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의 포지션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네, 보면서. 네, 그런 모습이고 오늘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네요. 2.7 둔화된 건 아닌가요? 괜찮은 건가? 네, 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네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구나라고 생각은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락률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겠죠. 오늘은 뭐 하한가 종목은 없었네요. 코스다인이 25% 정도 하락한 거 말고는 특별하게 20% 넘어간 것도 없었고요. 지니틱스, 뭐 젠큐, 뭐죠, CCS, 뭐 등등 이화전기가 오늘 10%대 빠졌고요. KG ETS, 아모레G가 오늘 8%대, 자익을 오늘 또 많이 빠졌죠. 엊그저께 상한가 나왔는데 바로 또 빠지는 모습이고요. EV 첨단 소재 이런 거, 이 EV 첨단 소재는 지금 지지선 때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기 조정 나온다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이거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차피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선광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 뭐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애경케미칼도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뭐 그런 쪽이네요. 네, 그래서 셀바스 AI도 지금 조정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단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를 안 하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 방도 5% 빠졌네요. 네, 5%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작전주 연결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도 제법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양도 오늘 4%대 하락이고요. 이것도 이제 조정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많이 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이제 오늘 하락 포인트는 2.8.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네, 하락폭이 좀 더 작았었는데 지금 하락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는 플러스가 나오다가 오늘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뭐 현재로서는 보여진 부분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마이너스권에 또는 2차전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손실이 좀 발생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은 그냥 보합인 것 같아요.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많이 빠졌다 그러면 한 1%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1%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제 올라온 부분들이 한 2%쯤 되니까 뭐 적당하게 계산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조금 들어오고 어느 정도 올려놓고 조금 들어오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스권에선 지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계좌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로 치고 올라갈 때 빵 하고 같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네, 계좌 수익률이 확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분명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아침부터 팔아먹었죠. 그다음에 LNF 팔았고요. 만만한 게 LNF 같아. 네, LNF, SDI, 그다음에 레버리지 갖다 팔았고요. 에코프로,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예를 들면 LG화학 이런 것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매수는 뭐 별거 없었네요. 오늘 인버스, 그 다음에 DB하이텍 이런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물량이 작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별거 없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00만 주 정도, 한 700만 주 정도 매도가, 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요거 외국인들이 얼마큼 사실지 한번 봅시다. 네, 700억 그대로 샀네요. 기관들이 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았네요. 네, 그렇게 나오는구나. 삼성전자에 대한 개입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지수가 올랐을 텐데 외국인들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별로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하이브, 현대차 이런 거, 그다음에 삼천당제약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예, 종목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시하시기 바라고요. LNF는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공매도가 많이였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매수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IT 쪽, 자동차 쪽 이쪽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네, 참고하시고 매도는 그냥 2차전지 도배가 됩니다.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SDI, SK이노베이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네, 애경 케미칼, 코스모 화학,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대부분 집중되는 것이 2차전지 쪽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 다 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공매도를 또 아직도 계속 때리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겠죠. 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잖아요. 혼자서. 근데 요것도 공매도가 분명히 있겠죠. 네, 공매도 오늘도 많아요. 네, 에코프로 공매도 되게 많네요. 네, 계속 늘어납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수량 자체도 많던데요. 오늘도 엄청나게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건 꼭 주가 조작이나 작전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로 매매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다. 이 부분만 잘 원칙 지켜주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2차전지가 진짜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그런 변동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금들이 놀라서 도망가면 안 되죠. 서서히 녹아들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조정을 받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으로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렸으니까 내일 조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서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2차전지가 또 올라가 준다라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나쁘지 않게
마무리된다 그러면은 내일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도 빠지고 악재가 나오고 2차 전지가 내일 또 빠진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거는 네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꼭 한번 잘 지켜보고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네 아침 시험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